안녕하세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보여줄 두 번째 작업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인터넷이 잠깐 느리네요. 잠깐.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 여기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헤더 영역 들어갈 차례입니다. 헤더 영역 들어갈 차례고요. 샘플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 들어간 거죠. 이 부분 작업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저번에 1번 작업했죠. 그럼 단계적으로 우리가 작업한다고 했으니까요. 귀찮아도 요걸 좀 해줘야 서로 소스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인덱스 공투 HTML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CSS도요 똑같이 또 만들어 줄게요. 아직 리셋에 뭐 해놓은 건 없지만 두 번째 19개 중에 두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배우는 단계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 2번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1번 거 그대로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인덱스 2에 가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번만 다 갖고 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요거랑 또 뭐 있어야 된다고요? 디자인 있어야 되죠? 디자인 요거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있죠 여기? 소스 있으니까 요 소스랑 같이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고, 최대한 자기가 다 치셔야 되고요. 하드 코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드 코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하드 코딩이라고 하니까 뭐 어려운 코딩, 뭐 실력 잘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드 코딩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작업했을 때 포토샵이랑 드리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코딩을 작업해 줬었는데요. 디자인만 작업하면 알아서 코딩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이 코딩을 하죠. 그걸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면접 보는데 하드 코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기본 세팅 들어갈 거고, 우선은 이쪽에다가요 헤더를 하나 만들까요? 헤더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는 이쪽에다 헤더라고 작업해 주겠습니다. 헤더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가운데 영역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컨테이너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점을 썼는데 여기 자동으로 되는 건 다 엠미키네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아시는 거죠? 네. 모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헤더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스타일은 이래요. 저는요, 제일 큰 영역을 아이디로 주로 만들고요, 시메틱 태그를 쓸 겁니다. 시메틱 태그가 뭐 하는 건지는 인스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영역 만들어 줄 거고, 로우라는 거 만들어 줄 거고, 헤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봤을 때 이쪽에 메가박스 로고가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니까는 얘는 H1 태그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H1 태그로 넣어줄 거고요. 여기 안에는 A 태그 써서 A 태그 쓰시면 될 거고요. 네. 이쪽에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헤더 밑에는 내비 태그가 들어갈 겁니다. 내비 태그가 들어갈 거서 클래스로 내비라고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크게 보시게 되면 크게 보시면 되는데, 잠시만, 저는 지금 서버가 업로드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업로드가 안 돼서 나갔다가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메가라고 작업해 준 다음에 인덱스 2. 이런 아무것도 없네요. 네, 헛질했네요. 다시 이쪽에다가 헤더라는 태그 만들 거고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여기다 헤더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컨테이너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쪽에다가 로우라는 거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라는 이런 태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웹퓨전 반응형하고는 좀 구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복잡해진 느낌이 있죠. 하나하나씩 따라 하시면 다 됩니다. 네. 모르셔도요, 그냥 지나쳐도 돼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따라 하시면 되고, 제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정지시켜 놨다가 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귀찮다고 그냥 여기 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싹 다 복사해서 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쳐놓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때 살짝 복사하셔가지고요.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내라고 저걸 준 겁니다. 네, 저걸 준 거니까 활용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봤을 때 이쪽에 H1 태그가 있고 내비 태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두 개로 나눠줄 겁니다. H1,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내비 태그 써서. 내비 태그는 사이트에 링크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한두 번밖에 안 써요. 한 번이나 두 번. 사이드 메뉴가 있으면 두 번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기본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내비라고 작업해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링크 하나 넣어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저번 시간에 이미지는 다 다운받아 놨죠. 이미지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에셋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img에 이쪽에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서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하나는 em 태그 쓸 거고요. 하나 거기다가 img 태그 써서 에셋에 img에 logo.png 해줘서 여기는 메가박스라고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스트롱 터서요. 스트롱 태그 쓰신 다음에 img 터서 여기도 똑같이 에셋에 img에 로고 그 다음에 serve.png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ife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미지 태그 쓰실 때는요, alt 태그 왜 쓰시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위에 li 태그 써서요. 곱하기 우리가 총 7개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엠밋 기능 이용하시면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a 태그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샵까지 넣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거. 그래서 이거 모르시게 되면 엠밋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예전 강좌에서 많이 했었던 거죠.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영화 들어갈 거고요. 큐레이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화관 들어갈 거고요. 영화관 들어갈 거고, 특별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들어가고요. 로그인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항상 헤더가 끝났으니까 여기다 주석 표시로 깔끔하게, 퍼블리셔는요 소스가 깔끔해야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스크립트도 깔끔하게 짜셔야 되고요. 코딩도 깔끔하게, 웹퓨전 코딩도 깔끔하게 하셔야 기본 실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됐는데 소스가 지저분하거나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경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소스는 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스타일로 갖고 가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스타일로 갖고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스타일을 봅시다. 스타일 열어서 2번인가요? 네, 2번이죠. 그래서 여기 2번이라고 바꿨나요? 네, 2번이라고 안 바꿨죠? 2번이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네. 리셋 2번, 스타일 2번 들어갔는데 이쪽에다가
우선은 언어셋을 한번 설정해 줄게요. 캐릭터셋 설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UTF 파일 설정해 줄 건데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소스 보기 할 때 한글이 안 깨지니까 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소스 보기 할 때 한글이 보이게 해줄 거라서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아웃이라고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헤더 들어갈 건데 항상 복사해서 쓰시라고 했죠? 네, 복사해서 쓰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라고 넣어주시면 됐는데 또 이게 또 이 서버에 안 올라가네요. 이상하다. 서버에 잠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와? 우선 확인해 볼게요. 용량이 아마 저는 좀 꽉 차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에서 용량이 좀 꽉 찬 것 같아서 이게 필요 없는 걸 좀 지워줄게요. 왜냐면 기존에 쓰던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 좀 살짝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열어보고 스타일 2번 오케이. 네, 작업해 줄 거고요. 레이아웃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헤더 들어갔으니까요. 우선 헤더를요. 위드 값을 100% 우리가 반응형으로 작업할 거죠. 100% 작업해 줄 거고요. 하이트 값을 우선 50이라고 가정을 해 줄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영역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역을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검은색으로 0.4 정도 한번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게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지금 요거는 완성된 거고 여기에 가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건 7번이죠. 7번이니까 7번에 가서 메가에 가서 인덱스 2죠. 인덱스 2라고 작업을 해줄게요. 오호, 안 나오네. 다시 메가에 가서 여기에 index 2.html 네, 틀린 게 없는데 제대로 또 뭐가 안 됐나 봐요. 지금 서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02라고 작업해줬네. 그러면은 다시 메가의 index 02.html 네, 서버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인덱스 2번 됐죠. 됐는데 아무것도 지금 표시가 안 됐습니다. 검사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바디가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강력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FCP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요 강력 세로 고침 요거를 살짝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02 네, 나왔네요. 이제 그죠? 나왔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세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리셋을 가서 한번 세팅을 해줄게요. 네, 리셋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거니까 기존에 보다는 리셋이 더 많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여백 초기화 작업해 줘야 되겠죠. 여백 초기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여백 초기화 작업해 줄 거예요. 여백이 좀 생겼으니까 여백 초기화 작업해 줄 거고 요거는 복사를 합시다. 네, 요거를 복사할게요. 여백 초기화 그 다음에 폰트 초기화, 폰트 스타일 초기화, 분리 초기화, 제목 초기화, 테두리 초기화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우선 가지고 올게요. 다 가져옵시다. 네, 다 가져옵시다. 귀찮은데 네, 다 갖고 와서 여기다 살짝 넣어줄게요. 이거는 우리가 웹표준하고 반응 형태 그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초기시켜줬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요게 지금 실제로 하는 거죠. 네, 딱 붙었죠. 반응형이 100%로 해놨기 때문에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오셨죠? 네, 이렇게 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웹폰트를 하나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노토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추가시켜 줍시다. 네, 이거 하나 추가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어디 가시냐면 구글 폰트 한번 검색해 볼게요. 구글 폰트 검사
지금 이제 윤고딕은 유료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노토산스는 좀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노토라고 쓰면 산스 코리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눌러서 커스터마이징 가신 다음에 13579 버전 종류별로 다 가지고 올게요. 저는 갖고 와서 여기에 코리아 부분도 서포트해라고 체크해 줄 겁니다. 인베드에서 보시게 되면 임포트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죠. 링크로 가지고 올게요. 링크로 갖고 와서요. 이쪽에 어디 가시냐면 우리는 이쪽에 트위터 메타 태그 있죠? 그 밑에다가 조작 표시로 웹폰트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여기다가 링크 살짝 걸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웹폰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일 가시게 되면 리셋에 가시면 여기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랑 웹폰트는 노토산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노토산스가 나온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폰트 하나 설정을 해줬어요. 잘 하고 계시죠?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려우신 분이 없을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아,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 하시면 나중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운데 영역은 컨테이너라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컨테이너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지금처럼 저 치시면 안 되죠? 오탄하죠? 제가 실수했네요. 이쪽에다가 컨테이너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드 값, 포지션 릴레티브는 기본적으로 넣어줄 겁니다. 기준점을 항상 1로 6으로 잡을 거고요. 위드 값은 120에 하이트 값은 필요가 없고요. 블록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해주시려면 0, 오토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도 백그라운드 살짝 넣어줘서 영역을 확인해 볼 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건데 140 이게 뭡니까? 네, 1200 있죠? 1200으로 1280 이렇게 잡았네. 네, 1280으로 작업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된 건데 아직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헤더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구별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더 영역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헤더는 여기에 있죠? 헤더 H1과 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CSS도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헤더가 있고 여기에 헤더에 내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기 좋게 구조가 CSS로 봤을 때도 눈에 보기 좋게 작업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H1에 A 태그가 있죠? A 태그 무시하고 EM 스트롱 태그가 있겠으니까는 이쪽에다 컨트롤 D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서브라인 쓰시면요 컨트롤 시프트 D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EM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EM에 IM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EM한테는 패딩을 주셔서요 한 위로는 8픽셀이 아니라 EM IMG 있죠? 우선 IMG부터 크기부터 넣읍시다. 크기는 이쪽에다 한 155 정도 155 위드 값을 155 정도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스트롱 하나 들어갔죠? 여기에 스트롱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스트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줘서 여기다가 IMG 이렇게 스트롱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위드 값은 157 정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크기가 우선 잡힐 겁니다. 잡혔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야 되니까 뭘 쓰면 되겠죠? 네, 플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로 레프트, 여기는 플로 라이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줬어요. 근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이나 좀 코딩을 해보셨으면 아니면 전에 들었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무슨 오류가 생겼는지 눈에 보일 거예요. 뭐가 생겼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영역이 사라졌죠.
왜 사라졌죠? 플롯 레프트 때문에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지만 다시 또 복습한다는 의미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플롯을 쓰게 되면 구조는 항상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코딩할 때 만든 사람들의 오류인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롯을 쓰게 되면 구조는 깨져요. 구조가 깨진다는 거는요, 하이트 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 픽스라는 걸 쓰게 되는 건데 얘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코딩하다 보면 이거 하기 전에 플롯까지 여기 있네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블록 구조는 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인라인은 누가 오는 걸 허용하죠. 블록 구조, 인라인 구조 차이점을 모르면 코딩이 어려워져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다 블록 구조를 정렬시켜 주려면 플롯을 써야 돼요. 그래서 플롯이 만들어진 거고요. 쓰다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플롯 쓰고 작업해줘서 정렬시켜주고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렇게 잡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개념 모르겠다 하면 웹표준하고 반응형의 초반 때 레이아웃 연습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냥 안 보시고 패스하셔도 되는데 레이아웃은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게 반응형 할 때 레이아웃을 모르시면 반응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코딩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플롯 쓰니까 이거를 막고 있는, 감싸고 있는 박스가 하이트 값이 0으로 돼버려요. 지금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먹히고 어쩔 때는 안 먹히고 막 스트레스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딩이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이거의 원인부터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면요, 해결한다는 게 요거를 여기 영역이 있으니까 영역만큼 여기 딱 감싸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우선은요 똑같이 플롯을 사용할 수 있어요. 플롯 사용하면 되고 클리어보스라는 걸 줘서 플롯의 성질을 차단시켜주면 영역이 잡혀버려요. 상위 박스한테 오퍼레이션을 주고 아마 웹표준하고 반응에서는 요걸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사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클리어픽스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추, 가끔 추천, 완전 추천이죠. 그래서 귀찮을 때는 이거 쓸 수 있지만 여기다가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버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설명이 살짝 나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클리어픽스가 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클리어픽스라고 쓰는데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많이 쓰다 보니까 정해야 되는 규칙이고요. 뭐 클리어픽스를 플롯을 사용하면 깨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오버플로죠. 오버플로보다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게 되면 플롯을 쓴 다음에 클리어픽스를 주게 되면 영역이 쫙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구조가 깨지는 거고요. 이거랑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요거죠. 여기 지금 영역이 없어졌죠. 검은 색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려면 그래서 클리어 픽스를 작업하려면 이런 식으로요. 디스플레이를 블럭을 설정해서 가상 요소 만든 다음에 라인 하이트 값을 0을 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셔도 되고요. 테이블이라는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줌 1이라고 줘야 돼 있는데 이건 익스프로 7 때문에 쓰시는 거죠. 만약에 현재 익스프로 9부터 맞춰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불필요한 거죠. 이걸 쓰게 되면 CS 검사에서 오류가 뜨긴 할 겁니다. 없애주는 게 좋긴 해요. 이제는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건 요겁니다. 요거 쓸 거기 때문에 이 클리어 픽스를 보시게 되면 리셋에다 설정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리셋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다가 리셋에다가 이렇게 맨 밑에다가요. 맨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쭉 써놨어요. 이렇게. 그쵸? 이거 어떻게 쓰냐?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얘 플러스 썼고 얘 플러스 썼죠? 플러스 썼죠? 그럼 구조가 깨지겠죠? 구조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클리어 픽스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박스 얘한테 여기다가 클리어
픽스를 준 겁니다. 이렇게. 좋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검은색이 나오죠? 영역이 제대로 잡힌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다시 없애 볼게요. 없애보면 영역이 깨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역이 안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거 영역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픽스 이거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이거 만약에 안 쓸게요. 이 방법이 안 쓰고 H1 쓰고 이쪽에 네비스 쓰니까 얘한테 오버플로 히든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 잡혔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만약에 얘가 메뉴가 서브 메뉴다, 밑에 또 메뉴가 있다라고 하면 오버플로 히든을 줬기 때문에 밑에 메뉴가 안 보여요. 그런 문제점이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그냥 쓰고 싶은 거 쓰는데 귀찮으시면 우선 처음에 이거 세팅하기 귀찮거든요. 세팅하기 귀찮기 때문에 리셋에 가시면 이렇게 세팅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게 귀찮으면 오버플로 히든 써도 되는데 메뉴 같은 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클리어 픽스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으면 됐고 혹시 이해 안 되면 집에 가면서 또 한번 보세요. 이거 설명서 보면서 살짝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여기에 또 얘네들 가로로 정렬시켜 줘야겠죠? 가로로 정렬시켜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작업해 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가로로 정렬해 주려면 누굴 써야 되겠죠? 내비에 가로로 정렬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쓰는 겁니다. 인라인을 쓰시면 얘네들은 가로로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풀로 레프트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레프트 써도 되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봤을 때 여기 디자인적인 요소를 봤을 때 딱 여백 없이 라인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딱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은 폰트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백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플로 레프트 쓸 거고 여기다 쓴 다음에 오버플로 히든 여기다 써도 되지만 서브 메뉴가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여기다가 얘한테 클리어 픽스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소스가 훨씬 간단하고 항상 작업하실 때 깔끔하게 보기 좋게 작업해 주셔야지 나중에 수정도 쉬워요. 그래서 항상 소스는 깔끔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기본적인 구조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쪽에다 살짝 백그라운드 영역은요 항상 이렇게 넣어주면 넣어주게 되면 영역이 잡힌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디자인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좀 줄 거고요. 패딩을 좀 줄 거고 EM한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여기다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 줘줄 거예요. 인라인을 주면 가로로 정렬이 되죠. 블럭을 주면 패딩 값이 먹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준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스트롱도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해줬죠? 저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썼네요. 레프트 170을 작업해 줄 거고요. 탑을 14라고 앱솔루트를 준 이유는요. 나중에 이거 아마 이거 컨트롤 해주려고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맞춰봤어. 왜냐면 반응할 때 위치가 바뀔 거고 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지션을 작업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포지션을 쓰면 문제가 뭐라고요? 영역이 사라진다는 거. 하지만 여기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포지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너무 막 쓰시면 안 돼요. 반응 작업하실 때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A 태그한테도요. A 태그한테도 블록화 시켜주고요. 패딩을 14, 위로 14, 아래로 10px 정도 주시면 될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5 정도 줄 건데 디자인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가서 34라고 줬네요. 34라고 줬는데 사실 34라고 줬는데 17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근데 17이라고 줬는데 여기다 한번 17 줘볼게요. 17.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특별관 정도는 볼드라고 작업해줬죠.
여기에 특별간 정도 확인해 봅시다. 볼드라고 작업해 놨어요. 네, 볼드라고 특별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7단계로 나눠졌네요. 그죠? 7단계로 나눠졌죠? 볼까요? 여기 인덱스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로 나눠졌어요. 좀 틀리죠? 아, 이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죠? 하나, 둘, 셋, 6개. 그래서 이거는 한 700 아니면 90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퍼블리셔가 융통성 있게 상황을 보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는 몇으로 했냐면 얘는 컬러는 444로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444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네, 이 정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 작업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라인을 좀 넣어줘야겠죠? 네, 라인을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라인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li한테 줄 겁니다. 네, li한테 줄 거고요. 텍스트를 우선은 얘네들 위드 값은요, 딱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디자인과 작업한 거는 2x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대충 해서 이 정도 작업해줘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206 정도가 나왔죠? 206 정도가 나왔으니까 다 같은 사이즈로 했겠죠? 사이즈는 103 정도 해줬는데 위드 값은 103 정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리고 글씨는 가운데 조건으로 센터 해줄 거고요. 보더를 그 다음에 라이트로요. 1픽셀의 솔리드의 색깔은 뭐로 했니? 네,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색깔 확인해 보면 C6, C6으로 작업했습니다. 오케이. C6, C6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작업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UL한테 주죠. 그래서 여기 보더 라이트라고 준 거 있죠. 얘한테 가서 여기는 레프트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쪽에 라인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살짝 지워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아직 감은 잘 안 잡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헤더가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x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는 반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반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배의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작업하실 때 이게 140이 아니면 약간 오차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140 맞춰놓고 이거 작업해놓으면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 오차는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밑에도 라인 한번 넣어줘 볼까요? 밑에도 라인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보더 라이트로 라인을 이쪽에 가서 어디 가냐면 헤더죠. 네, 헤더에다가 여기다가 보더를 BOTTOM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죠. 네. 라인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하이트 값아가 가상 넣어준 거 있죠. 요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요거 제거해 주시면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도 하이트 값을 몇으로 줬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이트 값을 127 들어갔네요. 63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6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이즈가 너무 안 맞네요. 그죠? 하이트 값이 63이니까 여기다가 하이트 값을 63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0.3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좀 맞춰주죠. 이렇게 그죠? 좀 더 위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요. 이쪽은 위아래 10 여기다가 5 정도 이렇게 살짝 내려줄 건데 택도 없네요. 몇 줬냐면은 30이니까 15 정도 줬네요. 여기다가 15 정도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8이니까 24 정도
24 정도 작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을 24 정도.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폰트 크기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좀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A 태그도 위아래로 좀 들어가야 되니까 16 정도 한번 해볼게요. 16 정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 택도 없고요. 20 정도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20인데요. 네, 이렇게 약간 벗어나네요. 19 네, 이렇게 됐나요?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디자인 작업한 거를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살짝 또 여기다가 0이라고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꼼꼼하셔야 돼요. 이 코딩은 디자인도 꼼꼼해야 되지만 코딩도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요거랑 요게 지금 작업이 된 거죠. 요거를 이쪽에 가서 살짝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약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우선 얘는 지금 우리가 몇으로 줬죠? 여기다가 2500이니까 계산해 주세요. 네. 2000 잠시만요. 2560이니까 나누기 1을 하시게 되면 1280이죠. 1280인데 이 지금 1280하고 지금 보면 요 얘도 1280이죠. 약간 비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뭘 안 줬냐면 로우 값을 안 줬네요.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여기 로우 값이 몇이냐면 저는 이걸 로우라고 표시했는데 56이니까 28이라고 적혀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가운데 영역 있고 로우 영역이 있죠. 여기를 로우 영역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트스트랩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0에서 24 패딩을 0에서 24p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서 확인했을 때 딱 확인해 보시게 되면 딱 비교했을 때 어때요? 네, 똑같죠? 여기 좀 24 더해야 되겠죠? 레프트에다 24를 더하면 9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이게 좀 더 크죠? 크네요. 여기를 여기 가서 사이즈를 한 이 정도 해서 확인해 보면 250 정도 되니까 125 위드 값을 여기서 126 정도 이 정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적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살짝 대보면 네,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이 영화 이 사이즈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살짝 한번 내려볼까요? 23. 네.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죠? 디자인 작업한 거랑 코딩 작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마 디자인 작업하실 때 많이 헷갈리시는 게 2X랑 1X가 헷갈리실 겁니다. 저는 지금 레티나기 때문에 2X고요. 얘는 2X라는 게 아니죠. 얘는 2X는 아니 그냥 PC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PC 그냥 1X라고 가정했으면요. 1X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저는 지금 2X를 보고 있죠. 골뱅이 2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골뱅이 1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골뱅이 1을 보고 있어도 화질은 좋아요. 저는 골뱅이 1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얘가 화질이 별로 안 좋고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더 조그매 보여요. 조그매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딱 지금 2X를 쓰면 여러분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X 쓰는 분들은 일반 모니터를 쓰고 있느라면 1X를 쓰고 있는 분들은 맞을 수 있고요. 그냥 아니면 저처럼 레티나 쓰고 있는 분들은 2X를 써야 이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디자이너가 요거를요, 그리드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작업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코딩이 되게 편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1280에서 2560 잡았죠. 근데 해상도를 144가 아니라 72로 잡아버려요. 그럼 폰트 사이즈가 안 맞아요. 폰트 사이즈가 안 맞으면 코딩할 때 내 맘대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1픽셀도 차이 나가 내면 클레임을 거는 거죠. 여기 1픽셀 차이 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퍼블리셔는 퍼블리셔들 할 말이 있는 거죠. 하지만 퍼블리셔들은 알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개념을 퍼블리셔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디자이너는 그냥 디자인 해줬는데 이렇게 똑같이만 해달라 라고 요구하면 퍼블리셔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레티나 해상도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초반 때 신입 때는요, 제가 다 틀린지 알고 다 그렇게 해줬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그렇게 정당하게 얘기해야 나중에 고생을 좀 안 하거든요. 약은 덜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딱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디자인만 완벽하게 나오면 코딩도 완벽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저랑 수업할 때는 이제 수업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됐지만 지금은 조금 단계를 낮췄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거고 스크립트 들어가면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꼭 끝까지 잘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완성하면 꼭 완성하셨다고 댓글 정도 달아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중간에 지겨울까봐 광고 한 몇 개 넣었어요. 네, 광고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헤더 부분은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거 볼까요? 다음 시간 거는 이제 여기 됐으면 아마 반응형이 들어갈 겁니다. 네, 헤더 반응형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보시게 되면, 네, 바로 배너형이 들어가네요. 배너 한 다음에 반응형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반응형이 확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CSS 2번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되셨으면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다가 또 남기죠. 완벽하게 됐으니까 질문에 가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작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배너형이 들어갈 거니까요. 배너 때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